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삼아. 서리는 도연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보며 짓던 그 표정은 분명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것이었다. 부드럽고 애정이 가득하고 설레는 듯한 미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서린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며 피하기 바빴다. 마치 어젯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의식하는 듯했다. 오늘도 늦어? 글쎄 아마도.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새로 산 향수 냄새도 났다. 새 향수야? 응? 아, 그냥. 선물 받은 거. 누구한테? 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회사 동료가 출장 갔다 와서 준 거야. 또 다른 거짓말 같았다.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진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도연이 출근하고 난 후 서리는 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았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남편의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오후 2시쯤 서리는 충동적으로 택시를 타고 강성그룹으로 향했다. 도연에게 깜짝 점심을 가져다 주겠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가 정말로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강성그룹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리는 망설였다. 접수 데스크에서 도연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면 그가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15층 강도연 상무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린입니다. 아내예요. 접수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다. 죄송한데요. 강 상무님이 오늘 외부 미팅으로 나가셨다고 하네요. 서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도연은 분명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시간은 말씀 안 하셨다고 하네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나섰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분명 오늘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리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는데 왜? 점심 가져다 줄까 했는데. 아, 고마워. 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집에서 먹을게. 서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순간에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정말 회사에 있어? 응, 왜? 이상한 질문이네. 별일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서리는 전화를 끊고 택시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도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순간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서리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죄송한데 목적지를 바꿔주세요. 강성그룹 직원들이 자주 가는 호텔이나 카페 아시나요? 강성그룹이면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 쪽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롯데호텔로 가주세요. 서린의 직감이 맞았다면 도연은 그곳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것이다. 호텔에 도착한 서린은 로비를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연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카페, 레스토랑을 차례로 확인했지만 도연은 보이지 않았다. 서린이 포기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도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서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다. 도연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저 여자가 오나경이구나. 서린은 숨을 죽이고 멀리서 지켜봤다. 두 사람은 호텔 한쪽 구석의 조용한 소파에 앉았다. 도연이 오나경의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린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망설였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서린은 멀리서 따라갔다. 도연과 오나경이 엘리베이터에 탄 것을 확인한 서린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층수 표시를 보니 12층에서 멈췄다. 설인도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양쪽으로 호텔 객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설이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한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도연 오빠, 오나경의 목소리였다. 달콤하고 애교 가득한 목소리. 나경아, 정말 사랑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설인이 들어본 적 없는 간절하고 애정 어린 목소리였다. 설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대자 더 선명하게 들렸다. 오빠도 사랑해. 정말 많이. 미안해. 널 이렇게 호텔에서만 만나게 해서. 괜찮아. 오빠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설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연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키스하는 소리, 옷이 벗겨지는 소리. 나경아. 도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오빠, 보고 싶었어? 오나경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설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다. 나경아, 너무 예뻐. 오빠만 보고 있어. 아.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도연이 격정적으로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아. 오나경의 목소리는 황홀감에 젖어 있었다. 설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 세게. 나경아, 너만 있으면 돼.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격렬한 사랑이 이어졌다.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사랑한다는 속삭임들. 설이는 눈물을 참으며 복도를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로비에 내려와서도 설이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이 현실인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다. 도연은 정말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설이는 계속 울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자 설이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엄마, 왜 울었어? 아니야, 지우야. 엄마가 슬픈 영화 봐서 그래. 설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들을 안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도연은 연락이 없었다. 아마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설이는 지우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오늘 본 장면이 떠올랐다. 도연이 오나경을 바라보던 그 눈빛,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열정적인 모습. 밤 9시가 되어서야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근 중. 많이 늦을 것 같아. 짧고 건조한 메시지였다. 설이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까? 호텔에서 봤다고 말할까?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지우를 재우고 난 후 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을 기다렸다. 오늘 본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도연이 돌아왔다. 피곤한 척하며 들어오는 그를 보며 설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남자가 힘들었지? 설인이 차갑게 말했다. 응, 정말 죽겠어. 회의가 너무 길었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설이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떤 회의였는데? 그냥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도연은 설인의 시선을 피하며 침실로 향했다.
서리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서린을 돌아봤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 없었잖아. 내가 확인했어.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뭘 확인했다는 거야? 설마 나를 미행한 건 아니지? 미행이 아니라 걱정돼서 갔던 거야. 그런데 15층은 완전히 어두웠어. 다른 층에서 회의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해? 도연은 오히려 서린을 비난하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서린은 더 이상 속지 않을 생각이었다. 롯데호텔에서 봤어.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뭐?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방에서 뭘 했는지도 다 들었어.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설이나 오나경이죠? 그 여자 이름. 어떻게?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엠말이에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설이나 오해야. 뭐가 오해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설이는 오늘 들었던 그들의 대화를 떠올렸다. 사랑한다는 말들, 격정적인 신음소리들. 당신이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언제부터 안 했는지 기억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이 그 여자랑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들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 설이나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요. 몇 개월 전부터.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떻게 만난 거예요? 업무상 자주 만나다가. 그래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가. 설이나. 나가라고. 지금 당장. 도연은 옷을 주워 입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후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오늘 호텔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도연이 오나경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던 모습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가장 잔혹한 현실이 되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설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사와. 설인은 거실 바닥에 무너져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도연이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우가 잠에서 깨어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울어? 설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들을 안아 올렸다. 4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슬픈 영화 봐서 그래. 괜찮아. 아빠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설인의 가슴이 또다시 미어졌다. 아빠는 일찍 출근하셨어. 거짓말이었다. 도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갔을 것이다. 오나경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에게. 지우를 다시 재우고 난 후 설이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나경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다. 강성그룹 홈페이지에서 직원 소개를 찾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설이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얕은 잠 속에서도 도연과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아침 8시 지우가 깨어나면서 설인도 일어났다.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도연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우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설이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나? 오전 10시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설이나. 뭐?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나 집에 들어가도 될까? 지우 때문에 들어와. 하지만 나랑은 얘기하지 마.
서리는 전화를 끊었다. 도연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들킨 것을 후회하는 건지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오후에 도연이 집에 돌아왔다.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모양인지 피곤해 보였다. 서리는 그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서리나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한 번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우 앞에서는 티내지 마. 그것만 지켜. 서리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주얼리 디자인을 그리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 없었다. 저녁 시간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아빠를 보고 기뻐하는 아들을 보며 서리는 마음이 아팠다. 지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빠 어제 왜 안 왔어? 아빠가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어. 미안해. 도연은 지우를 안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그마저도 거짓으로 보였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우만 혼자 제잘거렸고 서린과 도연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우를 재운 후 도연이 서린에게 다가왔다. 서린아,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니야.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정말로 잘못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얼마나 깊이 빠진 거야? 뭐? 그 여자한테 얼마나 깊이 빠진 거냐고. 도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진짜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몇 개월 동안 계속된 실수가.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린아, 나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모든 게 잘못이야. 그럼 왜 다른 여자한테 갔어? 서린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연의 대답은 너무나 무책임했다. 서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른다고? 몇 개월 동안 바람 피우면서 모른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사과만 반복했다. 서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다시 시작하자. 제발.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을 어떻게 믿어? 시간을 주면 증명할게. 정말로. 서리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낸 거야? 도연이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이 서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답 못하겠어? 끝냈어. 정말로? 응. 하지만 서린은 그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다.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핸드폰 줘. 뭐? 핸드폰. 그 여자한테 끝냈다고 메시지 보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여기서? 응. 내 앞에서. 서린아. 싫으면 됐어. 집에서 나가. 서린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망설였다. 빨리 해. 알겠어.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글자 쓰다가 멈췄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어떻게 써야 할지. 서리는 도연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오나경과의 대화 내용을 봤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갔다. 사랑한다는 말들, 보고 싶다는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 이게 다 뭐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서린아, 이게 실수야? 이게 순간적인 실수라고? 메시지들을 보니 도연과 오나경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너 이 여자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서리는 핸드폰 화면을 도연에게 보여줬다.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수도 없이 오갔다. 이거 언제 보낸 거야? 그건 어제야. 바로 어젯밤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린이 집에서 쫓아낸 바로 그날 밤에도 오나경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사랑한다고 했구나. 서린아, 오해야. 뭐가 오해야? 이게 다 거짓말이야? 서린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서린아, 제발. 나가라고. 서린의 외침에 지우가 잠에서 깰까봐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옷을 챙겨들고 다시 집을 나섰다. 혼자 남은 서린은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화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아직 켜져 있었다. 오나경과의 대화창이 그대로 보였다. 그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나경에게서였다. 언제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죽겠어. 서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